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데이터 정제 및 가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최종 데이터셋 구성 및 모델 학습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파일 속에서 정보를 추출하고 결측치와 이상치를 제거하는 등 세심한 정제 과정을 거쳐 파일 경로와 나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정보를 담은 아주 깨끗한 데이터 테이블을 완성했습니다. 실습을 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화면을 통해 잠시 확인하고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4,994개의) 데이터는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를 시각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히스토그램은 데이터가 어떤 구간에 얼마나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막대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여기 에이지 컬럼의 히스토그램을 보시죠. 무엇이 보이시나요? 한눈에 봐도 데이터가 20대에서 50대 사이에 매우 촘촘하게 집중되어 있고, 반면에 10대 이전이나 70대 이후의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델의 미래 성능에 대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머신러닝 모델은 자신이 학습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지만 본 적이 거의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예측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델은 자기가 많이 봐온 20대에서 50대 사이의 나이를 예측하는 데에는 꽤 높은 정확도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의 출처가 IMDb와 위키피디아인 만큼 헐리우드 배우들의 얼굴을 가장 잘 인식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데이터가 부족한 어린아이의 사진이나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의 사진을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델은 아마 예측을 주저하거나 생뚱맞은 값을 내놓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모델의 성능이 나빠서라기보다 학습 데이터가 특정 그룹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데이터의 분포를 미리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이 만들 모델의 강점과 약점을 미리 파악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실습을 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화면을 통해 잠시 확인하고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의 특성까지 파악했으니 모델이 이 데이터를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도를 만들어 줄 겁니다. FastAI 라이브러리에서는 이 설계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블록입니다. 분류 과제를 할 때는 이 이미지는 개, 저 이미지는 고양이처럼 범주형 데이터를 다뤘기 때문에 카테고리 블록을 사용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하지만 이번 회귀 과정에서는 나이라는 연속적인 숫자를 다루기 때문에 리그레션 블록이라는 새로운 블록을 학습합니다. 실습을 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화면을 통해 잠시 확인하고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 블록을 설정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getX와 getY라는 두 인자입니다. 이 두 인자는 준비한 데이터 테이블을 보고 모델에게 무엇이 입력이고 무엇이 정답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지시사항입니다. getX는 모델에게 입력 데이터를 어떻게 찾을지 알려줍니다.
이미지 파일의 경로가 입력이므로 my file path 컬럼에 있는 값을 사용하라고 지시합니다. getY는 모델에게 정답 값을 어떻게 찾을지 알려줍니다. 나이가 정답이므로 age 컬럼에 있는 값을 사용하라고 지시합니다. 실습을 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화면을 통해 잠시 확인하고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설계도를 만들고 데이터를 불러와서 확인해 보면 각 이미지에 나이가 28.6, 61.0처럼 소수점 형태로 태깅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귀 모델은 예측 결과를 기본적으로 연속적인 값으로 다루기 때문에 정답 또한 실수 타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코드를 실행하면 전체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할 학습 데이터와 모델의 성능을 검증할 검증 데이터로 보통 8:2의 비율로 자동으로 나누어 줍니다. 여기서 몇 가지 흔한 질문과 실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getX와 getY의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프로그램은 즉시 오류를 일으키며 멈출 겁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만약 getX에 age를 넣으면 모델은 숫자 61을 이미지 파일 경로로 착각하고 이미지를 열려고 시도할 겁니다. 당연히 그런 파일은 없다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getY에 myFilePath를 넣으면 모델은 faces의 faces 1932 jpg라는 문자열을 정답 숫자로 인식하려고 할 겁니다. 이는 수학적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타입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회귀 모델을 학습시킬 때는 입력인 이미지 경로와 정답인 숫자의 역할을 각 변수명에 맞게 정확히 지정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꼭 필요한 컬럼만 남긴 df-imdb 심플을 써야 하나요? 중간 과정이 포함된 원래 데이터 프레임인 df-imdb를 쓰면 안 되나요? 이것도 훌륭한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원래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블럭이라는 설계도에는 getX는 myFilePath 컬럼에서 getY는 age 컬럼에서 가져오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래 데이터 프레임에 파일 네임이나 이어 오브 벌스 같은 다른 컬럼이 수십 개가 더 있더라도 모델은 지정한 2개의 컬럼만 정확히 찾아 사용하고 나머지는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소화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불필요한 정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좋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의 분포를 파악하고 모델 학습을 위한 최종 설계도인 데이터 블록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델을 만들고 훈련시킬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9번째 강의에서는 이미지 회귀 모델 2라는 주제로 이번 강의에 이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회귀 모델을 만들고 모델의 성능을 어떤 지표로 평가하는지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